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 사라질 위기라고 해서 읽어봤는데요. 뉴욕타임즈 2021년 8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온 소식인데요. 지난달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이탈리아의 방카 몬테 데이 파스치 디 시에나가 유럽에서 가장 부실한 은행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금융규제 당국이 실시한 재무건전성 테스트에서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은 가장 나쁜 성적을 받았는데요. 이 은행은 최근에 금융부정, 범죄 행위, 심지어 의문의 죽음까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융규제 당국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더니 심각한 불경기가 은행의 자본금을 잠식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 5세기하고도 반세기가 넘는 긴 역사의 은행이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메이저 은행 중 하나인 유니크레딧은 지난달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단 조건은 부실 대출권을 정부가 모두 떠안는 것이라고 합니다. 1472년 세워진 몬테데이 파스치는 이제 한 은행의 지점이 될 운명인데요. 처음엔 소비자들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이 인수되면 더 이상 독립적인 은행이 아닙니다. 게다가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은 르네상스 시대의 상인들이 현대의 은행 시스템을 발명하면서 만들어진 은행인데요. 그 역사적 상징이 사라지는 것이죠. 앞으로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은 시에나에 있는 요새와 같이 생긴 본사의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밀라노에 있는 유니크레딧 본사의 관리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라는 타이틀은 1590년 독일에 세워진 베른버르그 은행이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의 인수 소식은 현 이탈리아 총리이자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였던 마리오 드라기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드라기 총리는 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서 이탈리아가 유럽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입니다.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의 인수는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이탈리아의 국가적 이슈가 되었는데요. 전 이탈리아 재무부 소속 수석 경제학자인 로렌조 코도그노의 말에 따르면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의 인수로 인해 더 중요한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탈리아 정치권에서는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네요. 시에나와 주변 지역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충격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이라고 합니다.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은 전성기에 그 어떤 은행보다도 그 지역의 부, 그리고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은행은 여전히 시에나에서 고용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고요. 이 은행을 소유한 재단은 은행 수익을 다양한 지역 활동에 기부해 왔습니다. 사진은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의 전 홍보 담당자 마우리지오 비아치니 씨인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은
이 도시의 피와 살이라고 합니다. 사실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의 존립 여부는 몇 년 전부터 확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은행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2008년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이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을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네요. 2013년 경찰은 이 은행의 임원들이 증가하는 손실을 숨긴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요. 그때 이 은행의 홍보팀장인 다비드 로시 씨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대요. 자살로 보였다고 합니다. 로시 씨의 가족들은 그가 은행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살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시에나 시민들에게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의 인수는 그들의 정체성 일부를 경매에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시에나는 앞으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할 거고요. 유니크레딧이 이 은행을 인수하면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80대가 된 시에나의 한 시민은 도시 전체가 화가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몬테데이 파스치를 잃는 것은 딸을 잃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지난 7월 유럽 중앙은행이 발표한 뱅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여러 번의 자본 재구성과 턴어라운드 플랜으로도 몬테데이 파스치는 취약한 재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2023년까지 심각한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면 이 은행의 자본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심각하긴 하네요. 이 은행은 29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에나의 시민들은 500년 이상 유지돼 왔던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이 곧 끝날 것이라는 걸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의 인수권은 선거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우익 파퓰리스트 정당은 시에나 시장 누이기 드모시의 편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드모시 시장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은행은 슈퍼마켓이 아닙니다. 유니크레딧이 마음에 드는 자산만 골라서 인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부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의 이슈는 단순히 시에나와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태리, 나아가 유럽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 정당의 수장들은 시에나가 변화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 정당의 수장들은 시에나가 변화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 은행이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마지막 체크라는 거죠. 이것은 이탈리아 전 총리이자 이번에 의회 선거에 출마한 엔리코 레타 씨의 주장입니다. 레타 씨는 앞으로도 은행이 시에나 시의 주 고용 창출원이 되겠지만 헬스케어와 같은 시에나 시의 다른 장점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예로 영국의 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주 리서치 센터를 시에나에 두고 있습니다. 레타 씨의 말에 따르면 시에나는 과거에 금융의 중심지가 되고자 했지만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는 생명과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레타시의 주장에 따르면 EU의 팬데믹 경제회복 기금에서 이탈리아에게 할당된 금액을 시에나에 있는 헬스케어 관련 비영리 재단에게 지원하자고 합니다. 이 비영리 재단의 이름은 토스카나 라이프 사이언스인데요. 이 재단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타시는 시에나시에 새로운 미션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몇몇 시에나 시민들은 이 주장에 동의한다고 하네요. 이탈리아의 찬란한 과거 역사가 무색해졌듯이 현대 사회에서는 유명한 역사가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걸 몬테데이 파스치 은행이 보여줬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니 과거 IMF 시절 우리나라 은행 인수합병이 생각나네요. 시에나 시민들은 자국의 은행이 인수하는데도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아우성인데요. 외국 은행에게 우리나라 은행을 빼앗기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